2021년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야권의 반대를 무시한 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이른바 개혁 입법이 줄줄이 국무회의 의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됐습니다. 첫 번째, 대공수사권 폐지, 국정원법. 대통령이 재가며 2024년부터 시행합니다. 지난해 12월 13일 국회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버리는 국가정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이틀 만인 지난해 12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의 공표안을 제가했고 이날 즉시 시행됐습니다. 개정된 국정원법은 또 국정원이 대공수사 기능을 폐지함으로써 사실상 간첩 색출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두 번째, 정권수사 방패막이 공수처법, 국무회의 의결 시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 역시 지난해 12월 15일 대통령이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됐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요건을 재적인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서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목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5명이 의결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야당이 반대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세 번째, 반인권 대북전단 금지법, 대통령의 재가 3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제한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이 쏟아지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전단 금지법, 한마디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8일 제가했습니다.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9일 공표된 이 법은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뿐 아니라 군의 확성기 방송마저 금지한 이 법은 미 의회가 이달 중 청문회를 열겠다며 벼르는 중입니다. 제리 코넬리 미 하원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한 수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의회도 자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은 한국의 재갈물리기법에 관심과 견해 표명을 촉구한다며 도미니크 라크 영국 외무장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제정되면 한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도주의, 인권활동을 형사범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네 번째는 학문의 자유도 침해하는 5.18 특별법입니다. 5일날 공표합니다. 5.18 가중처벌법,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일 공표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 민주화운동 등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한 자는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명백하게 사실로 확인한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학문, 연구, 예술활동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실상 5.18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이고 다양한 의사표시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는 지난달 11일 문재인 정권의 3대 악법에 대한 불복종을 선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교모가 지적한 3대 악법은 공수처법 개정안, 대북전단 금지법, 5.18 가중처벌법 등으로 성명은 이들 법안의 의결이 범여 180여 석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노골적인 반헌법, 반민주, 반문명의 법안들의 강행이라고 규탄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업 경영권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 민주당은 재개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견해를 내며 적극적으로 견제하지 못했다.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개정 및 제정안을 말하는 공정경제 3법은 경제단체들이 부당하게 경제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해온 사안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중 특히 다중대표 소송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관련해 재계는 외국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탈취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기업이 자본과 노력을 경영권 방어에 쏟게 되면 투자는 당연히 줄어든다며 규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힘이 더욱 약해져 오히려 대기업의 시장 장악력만 더 높이는 역효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지난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연합회 등 경제단체 4곳은 3일 규제 입법의 통과로 경제계는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크게 우려한다며 우리 기업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 접으라는 말이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입법을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사업 접으라는 말이라는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대표인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최소 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이라는 한탄까지 나온다며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미 우리나라 재해처벌 수준은 이미 세계 최고라며 지금이라도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처벌 위주의 대책으로는 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으며 오히려 기업 활동만 크게 위축시킨다는 호소였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은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비판하면 징역 3년, 제주 4.3 특별법도 심사 중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5.18 가중처벌법과 유사한 법안을 제주 4.3 사건에도 관찰하려 시도 중입니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은 제주 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제주 4.3 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여덟 번째, 사유재산권 침해 1가구 1주택법 심사 중입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은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을 명시하자는 법안입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러다 모든 부동산을 국가로 환수해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식량은 배급제로 해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을 하지는 않으려나 모르겠다고 논평했습니다. 아홉 번째, 임대인 희생 강요, 임대료 멈춤법도 발의.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임대료 멈춤법은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열 번째, 다주택 공무원은 형사처벌까지 추진. 민주당은 다주택을 보유한 공무원은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11번째, 근로기준법 모든 사업장의 적용법 발의. 근로기준법을 현행 5인 이상에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윤병준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습니다. 12번째, 누가 봐도 윤석열 출마 못하게 검찰청법 개정 추진. 이른바 윤석열 출마 금지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검찰청법 법원 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1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최근 대선 후보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1위에 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이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3번째, 종부세 세율 3억 이하도 2배 상승 시행 중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됩니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표준 6억에서 12억의 경우 기존 1.3%에서 2.2%로 올랐고 3억 이하 주택에도 기존 0.6%에서 1.2%로 2배가 상향됐습니다. 한 부동산 인터넷 카페에서는 이것은 더 이상 세금이 아니다라며 세율 인상에 따른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 기사에는 참 가슴 아픈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요. 그 댓글들 소개하겠습니다. 저기요, 얼마만큼이 가진 자인가요? 어느 정도 가진 자가 서민에 해당합니까? 강남 아파트 아니고요. 경기도 3억에 아파트 샀지만 대출금 많고요. 집값 올라 좋겠다지만 내 집 팔고 이사 가려니 다른 집값 더 올랐네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 있으니 세금 더 내랍니다. 전세 가려니 전세가 없어요. 월세 내면 더 힘들어지네요. 오른 건 세금뿐이네요. 집 있는 저는 서민인가요? 가진 자가 불평불만 하는 건가요? 애 둘 키우는데 버거워집니다. 부동산법 정말 서민 위한 거 맞나요? 서민 집 가지게 해주는 법 맞나요? 대출 없이 현금 보유로 집을 사는 사람 서민일까요? 대출한도 꽉꽉 채워서 겨우 집 사고 대출금 내는데 세금을 더 내라 하면 집을 가지라는 건가요? 이번 정부에 하는 모든 것이 원인이 뭐든 이유가 뭐든 꼭 묻고 싶은 건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입니다. 기준이 어느 정도의 서민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이런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참 마음이 무겁고 짠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여러분들도 이 법에 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댓글은요. 현재 정권은 헌법도 무시하고 국민들 사유재산도 막 훼손해도 되는 그런 특권이라도 가졌습니까? 도대체 나라가 어느 정도로 망가져야 할까요? 임대료 멈춤법 발의로 대다수 상가시장의 임대인 임차인들이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 잘 내던 임차인들도 연체를 일삼지 않나 임대인들 재산권을 무슨 권리로 이렇게 망쳐놓는지, 생계형 임대인들이 생존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임대인들을 돈 쌓아놓은 적폐로 몰지 말며 사유재산까지 군침 삼키는 부끄러운 정권도 되지 마십시오. 임대료 멈추려면 임대료에 대한 세금 대출 이자도 멈추고 생계형 임대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하십시오. 임대료는 멈추고 세금은 유예한다는 도둑 같은 법안은 폐기하십시오. 또 다른 댓글에는요. 좌파법이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해서 국민을 통제하고 북한처럼 독재하는 법들이 많습니다. 북한 유일사상 주장처럼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347 이런 논리라면 후일에 이런 법을 만든 자를 처벌한다는 소급법을 만들어도 된다는 거지요. 라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런 법들이 시행되며 개정 추진 중이고 발의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13가지 법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댓글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찐뉴스였습니다.